9시 땡 했는 시작해 볼까? 자, 그럼 방송 준비 좀 끄고. 자, 네 분이 모셨습니다.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메카닉 스탠이에요. 제가 방송을 처음 해봅니다. 사실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뭘 해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는 게 자동차 정비, 또 자동차에 대한 슈퍼챗 그건 안 돼요. 자동차에 대한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하고 또 그런 걸 또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시작해 봤는데 일단은 일요일 저녁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. 이게 지금 채팅을 해주시면 제가 누가 들어온지 아는데 5분이 계시지만 여기 안 나와요 누군지. 일단 본론을 좀 얘기 들어가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아볼게요. 일단 사람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러면 배우잖아요.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그게 다 뭐냐 보면 이제 그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다 그거잖아. 그죠?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야. 자동차도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들어보시면 조금 이제 다음에 자동차를 고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독일 차들 그리고 일본 차들 많이 염두하고 이제 시작하잖아요. 그런데 독일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구성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염두를 하는데 내구성이 이게 좋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게 모든 면에서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걸 좀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에 우리 독일 차 중에 BMW 우리 제 지인들 중에 BMW 벌써 5명, 6명이 갖고 계신데 BMW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좀 스포티한 드라이브 그리고 탄탄한 주행력. 스포티한 드라이브 때문에 이제 탄탄한 주행이 또 필요한 거겠죠. 이제 그런 거를 얘는 중점으로 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, 폭스바겐은 어떠냐? 처음에 얘네가 히틀러가 지시해가지고 폭스바겐 비트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주 베스트셀러죠. 2천만 대 넘게 팔린 그런 폭스바겐 비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완전히 국민차야. 그냥 완전히 그냥 대중들을 위한 독일 차긴 하지만 누구나 타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걸 시작한 게 폭스바겐이고 그 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자동차를 처음 만든 세계 최초의 자동차 회사고 그 다음에 얘네는 추구하는 게 안정성이에요. 안정성. 그래서 사실 예전 구형 모델들 한 70년, 80년대, 90년대 모델들 보면 내구성도 장난 아니고 안정성도 정말 끝내줘.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벤츠 보링 없이 80만 킬로를 타네, 100만 킬로를 타네 이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데 요즘 차들은 조금 달라졌어요. 요즘 차들은 벤츠가 이제 점점점 벤츠뿐만 아니라 BMW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이 센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잔고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졌다는 점. 근데 이제 폭스바겐, 벤츠, BMW, 아우디 다 모두 포함해서 독일 차들은 일단은 어떠냐? 독일은 고속도로가 어때요? 아우토반 거기 보면은 뭐 무제한이라고 하잖아요. 무제한이긴 한데 뭐 100% 무제한은 아니죠.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%만 무제한이라고 하더라고요. 20%긴 하지만 어쨌든 무제한 속도를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? 엄청난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안정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 도로를 달릴 수가 없단 말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차들은 보통 하는 게 내구성이지만 고속 주행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좋아하시는 사람들,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독일 차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. 무게 중심뿐만 아니라 뭐 서스펜션, 엔진도 그렇고 뭐 브레이크 성능 이런 게 다 고속 주행에 맞춰서 세팅됐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속 주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고속 주행했을 때 잘 멈춰야겠죠. 잘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브레이크가 되게 브레이크의 디스크 판 동그란 거, 그게 이제 로터라고 하는데 그 로터가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하고 패드가 잡았을 때 그 로터가 좀 빨리 닳아요. 딴 회사들에 비해서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로터가 빨리 닳기 때문에 잘 쓰긴 쓰지만 교환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.
서스펜션이 딱딱하기 때문에 과속 방지 턱이나 이런 거 좀 움직일 때는 조금 좀 불편할 수 있고, 그게 있구나. 그것도 있고,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, 독일 차는 대부분 핸들이 좀 무거워요. 무거운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속주행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. 차가 빨리 달리는데 핸들이 가볍게 움직이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확 틀어지기 때문에,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독일 차들은 보통 세팅을 조금 딱딱한 핸들, 그리고 서스펜션이나 하체도 다 좀 딱딱하게끔 많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시내 중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. 왜냐면은 토끼 엄마 말씀처럼, 그 질문처럼 세팅이 좀 딱딱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조금 피곤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좀 차도 좀 좀 편안하게 앉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덜렁 좀 딱딱하게 탁탁탁탁 움직이니까.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미국 차 같은 경우는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. 물컹물컹하고. 그러다 보니까 좀 장거리 운전을 편안하게 이렇게 크루징 할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긴 좀 좋은 차들. 그게 좀 미국 차 특징이고, 독일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지니까 조금 그런 게 시내 중에서 안 좋을 수 있겠네요. 그게 이제 일단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독일 차들의 특징이 되겠어요.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독일 차를 가는 게 좋고, 다만 독일 차 단점이 좀 있는 게, 내구성이 좋다 얘기를 하지만, 독일 차가 예전부터 그 전쟁 그 물자 될 때도 그렇고, 이 보면은 각종 그 합성 합성해서 각종 주물을 만드는, 그러니까 그 쇠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끝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엔진이에요. 가운데 띄워드린 게 엔진인데, 엔진 보면 여기 은색 부분 있죠. 내구성 일본 차?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지금 독일 차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자, 보면 엔진 보면 은색 보이죠? 은색. 이 은색이 실린더 헤드라는 거예요. 실린더 헤드가 뭐냐면, 이 밑에 부분에 까만색의 그 실린더가 피스톤이 있고, 그 피스톤 위에 이제 밸브가 있는 그 왜냐면은 이 실린더 헤드라는 건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. 그 가벼워야 연비도 좋고 하기 때문에. 근데 가벼우려면은 이게 뭐랄까, 열 변형에 취약해져요. 근데 열 변형에 취약하지도 않으면서 가볍게 만드는 거, 이거는 독일 애들이 끝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차들이 오버히팅 했을 때도 얘네들이 잘 변형이 안 되고 계속 굴러가고 별 고장이 안 나는 그런 내구성, 그건 진짜 끝내주죠. 다만 지금 보니까 얘네들 세팅 자체가 그런 고속 주행에 일단 딱 맞추다 보니까, 각종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고무로 된 실들, 각종 부시들, 이런 게 조금 뭐랄까, 다른 차에 비해서,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잘 고장 나요. 그래서 다른 일본 차나 한국 차에 비해서 짧게 만든 거는 일부러 만든 것 같아, 제가 볼 때. 왜냐면 대부분의 그 차들 딱 9km가 되면 딱 고장 나. 딱 그때가 되면 찢어져. 그 이유가 그 초반에 그 고속 세팅을 잡아주려면은 그렇게 좀 딱딱하게,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고무가 아니고 딱딱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잘 부서져 버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. 이제 그래서 그 독일 차는 엔진은 내구성이 좋지만 그런 각종 고무 부품이나 플라스틱이 안 좋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 같은 게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오일이 많이 새요. 누유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. 독일 차를 좀 소유했던 사람들 중에 한 5년, 10년 소유했던 사람은 100%그 말 할 거예요. 이 차는 오일이 너무 많이 새. 왜 이렇게 맨날 오일 새는 거야?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그래요. 그 오일 실들이 자꾸 새게 만들어져 있어. 자꾸 새게 만들어진 건 제가 볼 땐 그 세팅 값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걔네는 배터리 자체도 얼마나 그 간격을 맞춰서 합니까? 그 배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운전석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놓고, 그게 아니라 얘네는 뭐 가운데 놓는 경우도 있고, 뒤에 옆에 막 그 무게 배분 딱 50대 50 정반, 정 가운데가 기어 박스 딱 한가운데 있게끔 세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조차도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꼼꼼한 거고,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거고. 자, 이제 독일 차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차. 일본 차는 길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어요. 좀 전에 이현종 씨가 내구성은 일본 차 아닌가요? 라고 말씀 주셨는데, 거기에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하는 거, 그러니까 그 모든 일본 차가 다 비슷해요. 거의 동일한데,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처음에 개발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. 좀 전에 독일 차는 고속 안정성과 그런 퍼포먼스, 그런 게좀 안정성 이거라고 했잖아요. 일본 애들은 딱 퍼포먼스가 딱 맞추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, 대중성, 응? 많이 파는 거, 수출. 왜냐면 내수보다는 걔네는 수출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성. 전 세계 누구나 타도 별로 이렇게 어
뭐가 나지 않는 그런 대중성, 그 다음에 내구성, 그 다음에 효율성,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애들이에요. 이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오일 실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뭐 고속, 뭐 고무, 뭐 서스펜션 이런 모든 세팅 자체가 고장이 안 나게끔, 음? 대중성, 그러니까 누가 타든 다 비슷하게 탈 수 있게끔 만든 차에서 계속 고장이 나면 누가 타겠어요? 안 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일본 차들은 보통 보면은 다 고장이 안 나게끔 최대한 오래 타게끔.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, 고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좀 오일이 안 새게끔 만드는 그런 재질을 쓰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은 일본 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맞죠. 왜냐하면 고장이 안 나게끔 세팅을 하니까. 다만 얘네들은 보면은 고속 주행 시 독일 차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많이 몰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딱 핸들 잡고 고속을 딱 띄워보면 뭔가 모르게 현대기아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현대기아도 뭐 똑같잖아요. 일본처럼 고속 그런 게 아니라 내구성, 그 다음에 대중성, 효율성. 이 현대기아 자체가 일본을 따라서 이제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퍼포먼스나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, 다만 이제 장고장이 없고 오래 타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이제 그렇게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독일 차하고 일본 차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한국 차도 비슷해요. 일본을 따라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. 근데 뭐 사실 요즘 누가 뭐 100만씩 킬로씩 탑니까 사실? 그렇잖아요. 요즘 뭐 많이 타야 한 20만 킬로?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구성은 거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. 자,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.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드린 건 이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비교를 해드리려고요.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수리하고 자동차 고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아볼게요. 아, 근데 이거 받으려고 하니까 막 들어오시네 갑자기. 아, 재밌게 보고 계세요? 감사합니다. 일단 좋고. 다음 주 주제는 저 몰라요. 아,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그건 공지를 날릴게요. 이제 왜냐면 오늘 한 거 좀 보고 제가 좀 다음 주에 아까 저 누구였죠? 네, 하여튼 한번 고온 공지를 내릴게요.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또 나중에 공지 드릴게요. 안녕. 이현준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.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안녕.